자, 법치행정을 보십시오. 21페이지. 이 국민과 관련해서 특히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안들, 이걸 법규다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법규상. 그러면 당연히 이런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국가 작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법률은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자, 이것을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권한을 주는 거죠.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게 법률이 권한을 줘요. 행정작용, 집행에 관한 수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행정기관은 이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을 해야 됩니다. 예, 일단 이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안이면 법률이 있어야죠. 1차적으로. 이것을 법률 유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보. 법률에 유보됐던 권한을 행정부한테 주면 행정부가 집행한다.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당연히 법에 근거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고, 이런 행정이 법을 또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근거법이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법률이 행정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행정작용은 법률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법치행정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법치행정의 목적은 행정작용이 미리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국민들이 이 법률을 보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측. 그리고 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이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 그리고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야죠. 그죠? 기본적인 사안들이 맞는 말입니다. 이걸 보장하는 게 법치행정의 목적입니다. 세 가지를 주 내용으로 합니다. 법률이 법규를 창조를 하고, 그러니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될 것이고 법을 위반하면 안 될 것이고, 자, 이 법률 유보 원칙은 행정권 발동에 있어서 작용 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행정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역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법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법률 유보에 대상되는 행정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률 유보가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을 대상으로 한다 이 말이 틀린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법률 우위는 어떻게 돼요? 국민과 관련된 행정이 됐건 국민과 관련 없는 행정이 됐건 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법을 위반할 수 있는 행정,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 우위에 대상되는 행정이 이게 모든 행정을 뜻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적용 범위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다? 틀렸죠. 이게 지금 서로 앞, 뒤가 바뀐 말이에요. 그죠? 법률 유보 대상되는 행정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법률 우위에 대상되는 행정은 애외 없어요. 모든 행정은 법률에 위반하면 안 됩니다. 4번이 지금 틀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법률 유보의 대상이냐? 그럴 때는 결국 이거죠. 그 국가작용이 국민의 권리와 관련돼 있다. 특히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과 관련된 것들은 1차적으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모든 걸 다 또 법률로 다 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리 가는 거죠. 이 법률 유보에서 이와 관련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안. 자, 이 사안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을 하고 이 외의 사안들은 실제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부한테 입법권을 위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권도 줄 수 있고 입법권도 위임할 수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법규명령에서 봤던 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다 이게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위임을 해서 행정입법, 뭐 대통령령, 총리령 이런 법규명령에 의해서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행정작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거의 일반화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법은 법률 있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있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는 거죠. 이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 이거는 오로지 이렇게 법률로 정해줘야 되는데 이걸 위임했냐 안 했냐 이걸 본다 그랬어요. 본질사항 유보설, 그죠? 그래서 이게 공식이라 했습니다. 본질사항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반드시 법률로만 정해야 되고 위임이 금지됩니다. 이렇게, 그죠? 위임이 금지되는 본질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으로 위임을 해서 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법률유보에 반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은 좀 잘못된 거죠. 법률에 근거를 했다면 위임에 따라 행정입법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법률에 의한 행정 이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법률에 근거한 행정 이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맞는 말입니다. 때로는 행정입법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렇더라도 행정입법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위임의 근거법이 있어야죠. 네, 근거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이제 이런 문장들을 내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고 있냐 이렇게. 자, 1번 좋은 문제입니다. 자, 2번 법률유보 원칙으로 옳지 않은 건데 여기서 법률유보는 이런 국민의 권리움의 내용, 행정작용의 내용, 이 작용법의 근거를 뜻해요. 작용의 내용. 행정기관을 구성하고 여기다가 권한을 준다. 이런 조직법적 이런 근거는 이거는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률유보에 대상되는 법적 근거를 말을 할 때는 작용법의 근거를 뜻합니다. 지문에서 조직법적 근거를 뜻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예외 없이 어디나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유보에서 문제가 되는 건 작용법의 근거입니다. 자, 2번에 법률유보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일단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영역에서 본질사항이죠. 국회,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위임이 금지돼요. 이 부분은 반드시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맞죠? 굉장히 잘 나오는 문장이죠. 시험에서. 그러니까 본질사항은 이거는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수 없고 국회가 정해줘야 돼요. 국회가 관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회가 이렇게 형식적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죠. 직접 규율을 해야 되는 필요성. 자, 이해를 해보세요. 규율 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중요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더욱 법률로 정해줘야 되겠죠. 더더욱. 자,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크면 클수록 더더욱 법률로. 그렇잖아요. 이제 국회 내에서 공개적 토론을 거쳐가지고 이해관계들을 조절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상충하는, 서로 충돌하는 그런 뜻입니다.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의 필요성이 크면 클수록 더더욱 이럴수록 본질사항이 되는 거예요. 국회가 법률로 정할 본질사항. 이럴수록 더 증대된다. 맞는 말입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더욱더 법률로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세금도 그렇고 국민들한테 금전 납부금을 부과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얼마를 내야 되냐? 나는 이걸 내야 될 의무자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이에요. 액수가 크다 적다가 아니라 내가 이 금액을
국가에게 또는 뭐 이게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라면 방송공사한테 납부를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법률로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액 본질사항입니다. 또는 뭐 세금 기준, 비율, 과세 대상 막 이런 것들 납부무자 범위 이것도 본질사항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본질사항, 이것도 기본적이고 본질사항. 여기와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 중요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결정 관여해야 됩니다. 만약에 수신료 금액을 방송공사한테 일임해가지고 맡기면 이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본질사항이면 이제 구체적인 집행에 관한 방법들, 뭐 징수를 할 때 방송공사가 직접 징수를 할지, 아니면 통신사 통해 가지고 할지, 요즘 뭐 아파트 관리비에 이렇게 위임해가지고 같이 막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징수 방법, 이거는 본질사항이 아니에요. 그거는 방송공사가 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안들. 그래서 5번 질문처럼 방송 수신료의 징수 업무를 방송공사가 직접 수행을 할지, 제3자에게 위탁을 할지, 누구에게 위탁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집행 과정의 문제죠. 세부적인. 이런 사안들은 본질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꼭 국회가 관여할 필요는 없어요. 본질적 사항이다. 5번이 틀린 말이죠. 4번하고 5번하고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금액, 납부자 범위 이런 것들은 본질사항이지만 집행 방법, 징수 업무에 관한 방법들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본질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으로 가십시오. 자, 이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기속행위도 그렇고 재량행위도 그렇고, 자,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는 법에 규정 없는 걸로는 함부로 허가 같은 걸 거부를 못해요. 근데 항상 뭐가 꼭 들어간다 했습니까? 이익형량. 이해가시죠? 이익형량. 우리 행정법은 이익형량으로 시작해서 이익형량으로 끝난다 그랬죠? 사익하고 공익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 공익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대한 공익. 그럴 때는 중대한 공익도 보호를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법의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환경보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한번 파기가 되면 복구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해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미리 뭐 한다 했어요? 미리 보존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예방. 이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자, 산림 훼손 허가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써먹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기속행위냐, 재량이냐. 행정청이 허가를 반드시 법에 따라 해야 되냐, 재량이냐. 이런 걸 찾을 때는 누구나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다. 요건만 구비하면. 그러면 원칙 기속. 예외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재량. 산림훼손. 누구나 요건 구비하면 자유롭게 훼손하라. 이렇게 해버리면 온산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난개발돼 버린다 이렇게 했죠. 난개발. 이런 건 재량입니다. 이게. 그러면 재량, 요 허가가 재량이라면 법에 꼭 근거 규정 없더라도 환경보존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법률, 이 거부하는 게 법률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재량행위는 법의 규정이 없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거부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허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납세 의무자에게 조세 납부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의무 부과할 때는 당연히 법에 근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미리 이건 법률로 규정을 해줘야 되겠죠? 신고 의무 대상자가 누구냐,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신고 의무 불이행을 했을 때 이에 따르는 납세 의무자가 있게 될 불이익, 당연히 법률로 정해줘야 됩니다. 심오한 말입니까? 당연한 말입니까? 당연하죠. 국민들한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죠? 법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면 안 되겠죠? 자, 3번 외우세요. 3번. 여러분들이 지방의회 의원들도 다 지금 법률에 의해서 신분보장이 다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방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안들은 법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조례로 뭘 만들었냐면 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데 이걸 갖다가 조례로 정하더라라는 겁니다. 뭘로 정할 사안이에요? 이게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 정할 사안인데, 이게 유급보좌가 인력이라는 것이 다 결국은 세금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대우를 해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인원이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은 다 지방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 제도의 중대한 변경을 처리하기 때문에 개별 지방의회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만약 이걸 조례로 바뀌어버리면 자치단체 중에 예산도 많고 돈도 많은 자치단체는 잘못하면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들보다 유급보좌 인력이 더 많아져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국회가 가만 두고 볼 일이 아니죠. 지금 이게. 그죠? 아니 어떻게 지방의원이 우리보다 신분이 더 강화되냐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지방의 의원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로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건 법률로 규정을 해야 될 사안이지 법에 규정된 이 신분 보장에 관한 것들을 조례로 바꿔버리겠다?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입법사항입니다. 자,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위임을 할 때 대통령령이라든가 총리령, 부령, 이렇게 국가법 이렇게 위임을 할 때는 포괄 위임이 허용되지가 않아요. 포괄 위임 금지.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때로는 자치적 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한테 위임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자치적 사항은 말 그대로 자치단체가 알아서 정할 문제니까 여기는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더라도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니까. 그죠? 오히려 여기는 포괄위임 금지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로 자치단체 조례라든가 자치단체 자치법규 정관으로 위임을 할 때는 포괄 위임이 허용되는 겁니다. 허용. 이쪽은. 그러나 본질적 사항은 위임하면 안 되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래서 법률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 자, 주민입니다. 주민. 이 주민의 권리 의무는 조례로 정해도 충분하다 그런 뜻이죠. 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는 경우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아주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포괄 위임 금지가 적용된다 그러면 틀려요. 포괄 위임이 허용되기 때문에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대신에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이게 주민의 권리에 관한 자치사항을 위임할 때는 포괄 위임이 되는데 이 중에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할 때는 이때는 법률에서 기본적인 걸 정해주고 위임을 해줘야 돼요. 여기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포괄위임이 허용된다는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은 굳이 위임이 필요 없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 이렇게 들을 때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5번에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근거를 두면서 헌법 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 위임할 때는 상위법에, 위임하는 근거법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대상을 정해줘야 되겠죠.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위임 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 제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논리가 되는 거죠. 법률로 기본적인 건 정하고 포괄임이 아닌 개별 구체적 위임을 했다면 대통령령에 의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자, 이거 이제 거의 일반화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말입니다. 자, 다 중요한 지문들이고 나올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다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법률의 근거 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법의 근거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거. 하자 있는 처분을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합니다. 여러분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직권 취소나 철회는 꼭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가능해요. 네, 법의 근거 없더라도 직권 취소 철회 할 수 있어요. 그죠? 직권 취소 철회 둘 다 똑같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있죠. 재량권 인정되는 영역에서 재량권 행사 기준되는 지침. 자, 이런 것들이 재량 준칙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기구속 원칙 기억나십니까? 법률에서 제재처분에 대해서 재량권을 줬는데 스스로 규범을 만드는 거죠. 재량준칙. 이런 재량준칙은 원칙, 지침이잖아요. 행정규칙이에요. 그리고 이런 행정규칙은 이런 위임명령과 달리 법률로부터 위임이 필요가 없죠. 그죠? 자, 이것도 법률의 근거 없이 제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직권 취소도 그렇고 처분을 철회하는 것도 그렇고 따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아요. 그죠? 이익 형량에 제한은 붙겠지만 그래서 디귿번도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합니다. 자, 리을번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처분에 부과되어 있는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담의 내용을 변경합니다. 자, 요게 사후 부담 또는 사후 부담 변경. 자, 부관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부관이 있는 거하고 없는 것 중에 사실 처분, 수익적 처분을 받는데 부관이 붙으면 국민들한테 좀 불이익적이다 이렇게 분야를 했어요. 불이익적.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사후부관 붙인다거나 변경하는 거 허용이 안 돼요. 다만 예외적이죠. 우리 행정기본법에서 뭐 법률의 근거가 있다면 가능해요.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없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거나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리을번처럼 처분 후 사정 변경이 있었고 이게 부관을 변경한다거나 부과시키지 않으면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럴 때는 사후부관 붙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행정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을번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법의 규정 없더라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법률의 근거 없더라도 가능해요. 이해가시죠? 이런 것들도 출제가 자주 되는 파트입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법률유보 원칙. 전부 유보설, 모든 행정은 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전부 법률에 유보되어 있고 법률에서 규정이 있어야만 행정작용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가버리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행정부는 자율성이 없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입법부의 신여 역할밖에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행정의 자유 영역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학설은 행정은 자유가 없어요. 법률에서 규정을 해주면 그거 따라 집행해라 이렇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학설은 지금 오늘날 쓰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뭐가 문제냐면 권력 분립이 되지가 않아요. 권력 분립이라는 것이 대원칙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행정부는 법률에 다 종속돼 버리기 때문에 권력 분립이 붕괴돼 버립니다. 자, 일단 1번 지문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2번에 별표를 치십시오. 이미 우리 행정사 기출문제 한번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자, 예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예산, 국가 예산. 국회가 동의, 의결을 해줘야죠. 국회가. 왜냐면 이거 전부 다 세금으로 충당할 건데. 그죠? 어디다가 예산을 책정했냐. 이거 다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법률하고 달리 예산은 국가기관만 구속받아요. 예산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준다. 이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 의결을 거치는데 이건 맞는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구속한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법률은 국가기관도 구속받고 일반 국민도 구속을 받게 되겠지만 예산은 일반 국민에게는 구속력이 없어요. 그 예산이 책정된 국가기관만 구속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법률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산은 법률유보 원칙에 말하는 법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논리가 되겠죠. 예산 없으니까 국민들이 생명신체 급박한 위험에 처했다 하더라도 국가는 나서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산 없더라도 나서야죠. 예산 없더라도. 자, 3번. 자, 이런 걸 기준을 잡는 겁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 세금이죠. 세법. 자, 세금에서 중요한 건 일단 내가 세금 내야 될 의무자냐.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냐. 비율 어떻게 되냐. 세율. 그죠? 기준. 자, 기준시가. 이게 이제 세금의 액수를 정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더라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걸 갖다가 행정입법으로 정하라.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이거는 입법자 국회가 관여를 해야 됩니다. 이 기준시가 해당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위임이 금지되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본질 사항이기 되기 때문에 기준시가의 기본적인 사안들은 반드시 이렇게 법률로 정해놓고 세부적인 절차를 위임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법률에다가 규정하지도 않고 하위법으로 정하라 이렇게 해버리면 법률 요구에 반하고 이 자체가 뭐가 돼버리냐면 포괄임 돼버리는 거예요. 포괄임. 그죠?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4번.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아니 되죠. 법률 우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의무를 부과하는 거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연히 이것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자, 법률의 근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우리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법치행정의 조문이에요. 그죠? 법률 위반하면 안 되고 권리 제한 의무부가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는 법률의 근거를 둬라. 이렇게. 자, 국가유공자 단체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안. 자, 만약에 단체죠. 유공자의 기준, 유공자의 범위 이렇게 들어갈 때는 그건 법률로 정해줘야 돼요. 유공자 신분에 관한 문제니까 이거는. 그런데 여기는 잘 보시면은 단체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의원. 이런 것들은 국회가 법률로 이렇게 선출해 할 필요는 없죠. 단체 내부적으로 정할 수도 있잖아요. 총회 의결 같은 거 거쳐가지고. 그래서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자치사안입니다. 자치다 요 단체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해서 법률요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 판례 사안들입니다.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4페이지입니다. 행정법의 법원. 이 법률유보 법률 우위에 적용되는 행정법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법원성입니다. 자, 우리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칙 성문법주의. 다만 모든 걸 다 성문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불문법도 법이 된다. 이렇게 했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 마지막에 이걸 검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행정작용이 성문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비례원칙, 신뢰원칙 여기 위반하면 안 되겠죠. 일반 원칙. 그래서 일반 원칙은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틀렸죠. 아주 중요한 행정작용이 지켜야 될 법이 되는 겁니다. 자,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내법의 효력, 이 헌법 6조에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약은 국내 행정관계에 적용되는 법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국내법의 효력을 갖게 될 테니까. 근데 언제부터냐면 이 조약이라는 것이 국가와 국가 간의 협정이죠.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이 구속받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 조약이 효력 발생하면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약이 효력 발생하면 바로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 거지, 굳이 이 조약을 국내에 이렇게 시행하기 위한 시행법령 따로 만들 필요 없다, 이렇게 봐요. 시행법령이 없어도 국가기관, 대한민국 기관이 이걸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효력을 갖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자, 행정규칙은 위임이 필요 없죠.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해서 틀렸죠. 행정선례법, 행정청에서 만든 행정에 관한 선례, 관행이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걸 신뢰를 한 거예요. 그죠? 관습법이죠. 행정사무처리상의 관행이 관습화된 것을 의미하는데, 실정법에서는 행정선례법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틀렸죠. 우리 이 국세기본법이라든가 행정절차법에서 관행에 대한 국민들의 법적 확신, 조문들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막 이런 식으로 관행에 대해서, 그러면 이 관행도 일종의 하나의 준수해야 될 규범, 법규범이라는 근거조항들이 있습니다. 실정법의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이렇게 위헌결정을 했어요.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한 해당 사건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기관이 기속돼요. 일반적으로 기속돼요. 대법원이 위법 이런 식으로 판결하면 대법원의 판결은 판결한 해당 사건에만 구속력이 있겠지만, 헌재 위헌결정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을 기소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 위헌 이렇게 하면 결정했던 사건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법률은 위헌으로 모든 국가기관은 구속받게 돼요. 이해가시죠? 자, 위헌결정 난 법률을 더 이상 집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면 뭐가 됩니까? 무효예요. 만약에 위헌결정 났는데 그 법률에 근거해서 강제 집행 들어갔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법이 되는 거죠. 법원으로 성격을 갖지 않는다? 틀렸죠. 대법원의 판결은 법원의 성격을 띠지 않지만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법원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십시오. 국제법은 말 그대로 국제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법의 법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의 효력을 갖게 되니까 행정법의 법원이 됩니다. 1번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 자, 이건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국민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위법이다, 이런 말이 안 나오죠. 그리고 행정규칙 가지고는 재판의 근거법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행정규칙의 법원성을 인정해서 재판의 근거규범된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이제 기준들이 중요하더랬죠.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위법이다, 이렇게 보지도 않는 것이고, 행정규칙에 근거했다고 해서 적법이다, 이렇게 확정짓지도 않습니다. 자, 3번 우리나라의 경우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불문법인 관습법에 의해서는 행정작용을 통제할 수 없다, 틀렸죠. 관습법도 성립요건을 갖췄다면 준수를 해야 될 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통제할 수 없다, 틀렸죠. 관습법을 위반하는 행정도 위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비과세 관행. 비과세 관행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받아들여졌다. 근데 갑자기 과세해버리면 신뢰 깨질 거 아닙니까? 위법이 되는 겁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자치법 중에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만 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 여기도 자치법규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법규 중에 의회가 의결을 거쳐가지고 공포를 했다면 조례가 되는 것이고, 단체장이 자기 권한에 따라 공포하게 되면 그것도 자치법규예요. 그때는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규칙. 여기도 법원이 될 수 없다, 틀렸죠. 법원이 됩니다. 다만
이 자치단체장의 규칙하고 지방의회가 관여한 조례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상위법으로 가요. 해석을 할 때 상위법으로. 헌법은 추상적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큰일 날 소리죠. 행정작용 예외 없어요. 모든 행정작용은 헌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헌법도 행정법의 법이 되는 겁니다. 1번이 맞습니다. 자, 3번. 자, 이 국제조약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이 조약은 국가와 국가 간의 협정, 그리고 이제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됐다면 이제 국회도 관여할 것이고, 그래서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 이유는 만약에 한쪽 당사자가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이 이 조약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이걸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법의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 조약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자, 만약에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약에 보니까 관세, 무역과 관련해서 뭐 위반하면 형사처벌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국내법의 효력을 가지니까 조약에 의해서도 형사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해요. 국가기관은 그걸 따라가야 되니까.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조약은 국가 간의 문제를 했어요. 국가 간의 권리 의무. 그러니까 구속력이 국가 간의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의의입니다. 국가가 구속받는 거지 국민 개개 사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반대편 국가가 조약을 위반한 것 같아요. 그 조약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 간에 외교적으로 풀어야지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소를 제기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일단 국제조약은 시행법률 필요 없다 그랬죠? 2번 국제조약은 법률 또는 법규명령, 행정입법 이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게 통설이다. 학설이에요. 자,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수학설은 만약에 이 조약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를 했다. 관여하면 법률적. 국회가 관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법규명령, 행정입법적 효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합니까? 헌법재판소.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은 법률적 효력이다. 이렇게 보는 게 헌법재판소 입장이에요. 학설은 이렇게 보는데 헌법재판소는 법률적 효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보다는 하위의 효력이죠. 그러니 조약이 만약에 헌법을 위반하면 국내법의 효력을 줄 수가 없어요. 국내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효력이 없겠지만 국제관계에는 계속 효력이 있겠죠. 그죠? 다른 국가끼리의 조약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 국제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국내 효력이 없는 것이고 국제관계는 효력이 있습니다. 4번 아주 중요합니다. 사인은 국민 개개인 세계무역기구 협정 이게 다 이게 조약입니다. 조약. 자, 문제는 이런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누가 풀어야 돼요? 국가 간에 외교적으로 풀어야지. 그죠? 이렇게 풀어야지. 국민들이 직접 조약 위반을 이유로 상대편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국내 법원의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자,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 조약이라면 결국 이렇게 풀 거예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 자, 신법이 나오면 구법과 신법 중에 신법이 우선하겠죠. 그리고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다면 특별법이 우선하죠. 자, 여기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국제조약과 국내법이 충돌될 경우에 신법 우선, 특별법 우선 원리가 적용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번은 맞겠죠. 이런 4번 질문 같은 것들은 잘 기억을 하시고 의의를 잘 파악하셔야 한다 그랬어요. 국가 간에 맺는 약정이고 국가 간의 구속력이지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 효력은 없다. 자, 4번 보십시오.
행정법의 일반 원칙도 법규성 있는 규범의 하나가 됩니다. 불문법도 법인 이상 이걸 위반하면 위법이 되겠죠. 헌법재판소 법률의 위헌결정 모든 국가기관 자치단체를 기소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법이 됩니다. 감사원 규칙. 자, 이건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셨냐면은 법규명령의 종류할 때 보셨어요. 우리가 이 법규명령의 종류에 대해서 헌법상으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근데 이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감사원 법이라는 법률에서 권한을 줬던 겁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다수학설은 법규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틀렸어요. 헌법상 인정되는 행정법의 법원이다. 헌법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감사원 법이라는 법률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법률에서. 의외로 가끔씩 돼요. 의외로. 우리가 헌법에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규범상호 간의 모순조촉 충돌됐다. 상위법 우선, 특별법 우선, 신법 우선에 따라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5번을 보세요. 2번 보세요. 5번에 2번. 아주 중요하죠. 잘 나오죠. 대법원의 판례는 우리가 일반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돼요? 그 판결한 해당 사건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어요. 구속력.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건, 여기에는 하급심이 법적으로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하더라도, 이 판례, 대법원의 판례가 유사하더라도 1심 법원이 사건이 다르면 달리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죠? 꼭 대법원의 판결대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하급심을 기소한다 틀렸죠.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 관습헌법입니다. 이 관습헌법은 헌법과 동일한 효력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습법은 성문법보다 보충적 효력이지만 관습헌법은 헌법적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하위인 법률로 바꿔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하위 법률로 이걸 개정하려고 했다. 위헌이다라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의 아까 이 행정선례법의 근거조항입니다.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행정청의 관행이 이렇게 돼 있죠.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중요해요. 특정 국민입니까?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신뢰보호죠. 그러면 이 신뢰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게 받아들여졌는데 새로운 해석 관행에 의해서 소급해서 불리하게 처리한다? 그러면 신뢰 위반하게 될 것이고 위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선례법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는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에만 효력이 있죠. 부령은 국가법. 그러니까 부령과 조례를 비교하면 부령이 상위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례가 부령을 위반했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위반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이 틀린 게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반드시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 일반 원칙 아주 중요한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